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쪽쪽이 천사 정남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림이 호랑이 그림이 한 마리 있죠. 오늘 영상 주제는 무엇을 할까 하다가 2022년 내년 호랑이띠의 신년 운세를 영상을 담아볼까 싶어서 호랑이 그림 한번 먼저 가지고 왔고요. 호랑이 띠가 어떤 애냐, 구분이 어떠냐 조금 궁금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약간 짚어봐드리면, 호랑이애가요, 총이 보면 내년에가 이민년이에요. 이민년이라는 운세는 금은 호랑이에요. 우리가 경인년 호랑이는 흰 호랑이고 백호, 금따라는 거는 한 해가 어두웠던 경자년, 원래는 2019년 코로나19라는 게 그 해 연도를 뒤에 붙였잖아요. 우한에서 19년 12월경에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을 발달해서 지금까지 아직 완벽한 종식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경제적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어두웠던 시기 19년, 20년 경자년 직뒤에 그 다음에 21년 소띠에 그 어둠의 어떤 기운들이 지나고 이제는 호랑이는 어떤 새로운 연출, 새로운 혁명, 개혁, 움직임, 활발한 이동 변화를 상징하는 어떤 동물로서 좀 내년은 경기가 서서히 살아난다 보시면 돼요. 보통 이민년은 수성목을 받아서 사주를 나중에 언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주에서는 그 어떤 하늘의 창관과 지지가 앞에서 한 해의 운을 대강 어떤 운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은 알 수는 있어요. 내년의 전체적인 구구는 상반기는 어둡다라는 그 이민년의 임자 때문에 천천히 암흑 속에서 서서히 회복세로 전환되는 시기고요. 상반기 6개월 정도는 천천히 변화가 올 거예요. 어떤 정치 보수 세력이 좀 바뀌거나 정권 교체 같은 거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계획도 있겠죠. 실제로 호랑이자 자체는 개혁, 연출, 혁명이라 했죠. 호랑이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목표물이 정확하게 먹이사슬이 보이면 확실하게 달려들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건성이 있기 때문에 호랑이들은 권력과 욕심과 용맹스러움의 상징물이라서 내년에는 하반기에는 인물도 정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일해줄 수 있는 일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호랑이에는 과연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건 어떨까요? 타로를 한번 잠깐 짚어볼까요? 그러면 내년에 부동산 경기는 어떨까요? 사주에서는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중심가는 가격을 유지할 확률이 높고요. 수도권이라도 변두리나 약간 이제 집값은 약간 조정받을 것 같아요. 미분양이 좀 많이 속출하죠. 우리가 문서를 보거나 계약서가 있을까요? 매매운이 있을까요? 물을 때 여사제 그림이 볼 때 결과로 뜨면 매매운이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카드입니다. 내년에 상반기에는 매매 물건이 조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상가 임대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면 갑자기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물건을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 사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급하락하거나 그런 게는 보이지 않아요. 어떤 전문가들은 집 반값으로 하락한다 말을 하시는데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새로운 집을 사시고 싶은 분은 어떨까요? 새로운 분양 받는 분들 새 집을 사시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수요자분, 내가 그 집에서 살 목적이신 분들은 분양가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름 있는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를 사시고, 그리고 너무 많은 대출을 껴야 되시는 분들은 욕심을 내지 마시고 자기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주식은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내년에 주식은 자, 이 그림은 하락과 상승이 반복된다고 나오네요. 이 앞의 경기가 마지막에 하락의 어떤 마감을 했다면
더 이상 내려갈 게 없고 다시 올라가는 상승 곡선을 탈 것이고 주식 곡선에서 차트에서는. 그리고 상승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한 번은 상반기에는 조금 하락 추세를 갔다가 다시 상승으로 갔다가 그런 변화는 상승과 하락을 천천히 주기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대비는 과하게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과잉 목표가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종목이 좋은 종목은 그냥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주식 같은 거 그런 종목은 몇 년씩 쌀 때마다 더 사고 비싸면 팔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좋은 종목은 주식을 사서 판다는 개념으로 사시면 안 되고요. 쌀 때는 자꾸 좋은 종목을 사셔요. 극도로 많이 이렇게 고평가됐다고 느낌되면 어느 정도 일부는 파시고 또 다른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일부를 또 좀 매도했는 걸로 사시고 주식을 자꾸 매도할 생각으로 사시면 안 되고 그 소중한 가치 주식을 내가 모은다고 생각하고 사시면 별 문제는 없어요. 다 재테크가 됩니다. 저는 성격이 이제 급하고 충동적이라서 좀 오르면 팔고 좀 더 놔뒀으면 괜찮은데 성격이 참는 성격이 못해서요. 제가 또 쉽게 또 어떤 얘기를 못 해드리겠네요. 우리 천사님들은 주식할 때 공부 좀 하시고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에이스 오브 컵은 내년 하반기에도 주식이 좀 많이 오를 수 있네요. 중반기부터 하반기에 어떤 괜찮은 장이 있으면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뭐 기온 변화 같은 거 어떨까? 기온은요 내년에 제가 봐서는 산사태 같은 거 조금 조심하라고 할 수는 있을 수 있대요.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외국에. 그리고 많이 추운 어떤 시기는 없을 것 같아요. 여름은 덥고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고 그럴 것 같고요. 장마 기간에 조금 날씨 변동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하반기가 가면 해외 수출 증대도 있고 또 여행도 많이 가실 수 있는 다문화가 좀 형성이 돼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좀 더 알려지는 시기도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소띠에도 오징어 게임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한국 문화가 상당히 알려져서 2022년도 또 다른 어떤 컨텐츠로 더 발전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우리 민족은 다 한국민들은 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신력부터 남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나쁜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북한의 김정은의 어떤 건강 악화는 조금 있을 수 있어서 그럴 때마다 말이 나올 때 주식이 약간은 급등락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좀 눈여겨보고요. 코로나는 제가 봐서는 변종성은 또 한 번씩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완벽한 종식은 아직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외국에서 뭐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기 바이러스처럼 호흡기 바이러스성처럼 계속 좀 잔존한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상생활에 많이 지장이 있고 원래처럼 그렇게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2023년 4년이 되면 거의 이제 변종은 있더라도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는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팬데믹에 대한 우려도 한 번씩 있던데 2024년도 용띠에 잠깐은 뭐 풍토 질환이나 환경에서 오는 바이러스성 질환이 변종 같은 게 팬데믹으로 올까 감염성 질환으로 올까 그래서 수질이나 공기나 이런 어떤 부분을 자연을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지구를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병들이 오는 것도 환경, 지구가 병들었기 때문에 오는 것 같거든요. 저희도 사람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면 몸의 세포가 염증성이 약간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장 약한 부분에 질환이 생기고 암세포도 발병하고 그래서 항상 자연순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플라스틱 사용이라든지 환경 호르몬에 문제가 되는 거는 웬만하면 잘 안 쓰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 하나가 고쳐진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지구를 보호해 주는 게 무조건 급선무인 것 같아요. 2022년 호랑이띠의 신수 보는데 과연 신년 운세는 어떨까? 호랑이띠들부터 한번 볼까요? 10대 호랑이, 20대, 30대, 40대, 50대, 90대까지 호랑이띠가 다 있죠. 저도 호랑이띠예요. 74년생이고 우리 어머님이 저를 낳을 때 태몽이 호랑이가 집안에 탁 들어왔대요. 아들인 줄 알았는데 딸을 낳아서 섭섭했다고 했는 그 호랑이가 전데 여아가 호랑이 태몽을 가지면 남자 못지않은 권력과 재물을 성취할 수 있는 기운을 갖고 태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곤 있습니다. 호랑이띠들 내년에 힘내고 열심히 살아봐야죠. 내년에는 대체로 호랑이띠는 어떤 사고의 전환점이 오게 돼요. 직장 자리도 변화가 좀 많이 오겠죠. 그러면 인맥, 인연들의 변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호랑이띠에 가요. 호랑이띠를 가지신 분들 1월달에서 12월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1월이고요. 직업자리예요. 자, 2월이고 인맥자리예요. 3월이고 부수입자리고요. 4월 전체적인 나의 자리예요. 금전자리예요. 그 다음에 부모, 형제, 자녀가 있으면 자녀고 그리고 자녀가 없으면 친구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2, 3, 4, 5, 6, 7, 8, 9, 10, 11월 제가 덜 뽑았네요. 12월달 운세 내년의 전체 운세는 어떨까요? 호랑이띠 분들은 자, 내년에 전반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귀인을 만날 수 있대요. 정말로 기인이 있을까? 자, 호랑이띠들 어떤 띠들이 기인이 될까요? 한번 잠깐 볼까요? 양띠, 소띠들이 귀인이 될 수도 있네요. 자, 주변에 그런 띠들이 주변에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사람 사주에 그런 소라든지 양미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년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직장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저도 솔직히 내년에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같이 가족처럼 일했던 분들이 개인 사정상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통 보면 기존에 일했던 분들이 편해요. 새롭게 또 누군가를 만나서 새롭게 적응하고 그 색깔을 맞춰야 되고 또 각자 자존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야 될지 조금 처음에는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보니까 제 입장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생겨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여태까지 사람 때문에 힘들어 봤거나 직장 다니면서 피곤한 걸 겪었던 분들은 12월과 1월 사이에 지혜롭게 잘 선택하셔서 어떤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좋게 또 더 좋은 인연 만나려고 이런 상황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호랑이띠에 속하시는 분들은 직장 자리가 계속 있는 게 좋을까요? 옮기는 게 좋을까요? 라고 고민되시는 분들은 있을 때 더 좋을까요? 옮겼을 때 더 좋을까요? 직장을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나 내가 지금도 더 좋은 곳이 있기를 바라는 걸 고민했던 분들은 내년 1월이나 3월 사이에 옮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나오네요. 호랑이띠에 해당하시는 분만 해당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더 좋은 것도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과거와 비교를 해본다면 과거에 했던 일자리는 친숙했기 때문에 새롭게 정하려면 마음은 좀 부담스럽지만 더 좋은 곳과 인연할 수 있다고는 나오네요. 자, 인맥이 새로운 사람을 만남으로써 나한테 좋은 인연이 들어올 것 같네요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월의 운세 좋아요. 2월달 3월달은 상당히 보람되고 바쁘고 결실을 이어나갈 수 있고 성과물이 좋은 어떤 달인 것 같아요. 인맥도 좋고요. 부수입도 나한테 좋을 것 같네요. 내년에 나이가 있는 호랑이띠 분들은 집 매매운 같은 거 바라시는 분들 매매함으로써
수익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돈을 약간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년에는 전체적인 나의 자리에서 데스가 뜨네요. 기존에 있었던 방식과 묵은 사고와 방식, 보수적인 어떤 고집스러운 사고방식 다 버려버리세요. 데스는 새로운 혁명, 새로운 시작,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자. 자기를 죽이라는 뜻도 있어요. 저희 성격 단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지나갔던 안 좋았던 그 묵은 감정, 답답했던 생각들에서 벗어나시고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금전운은 괜찮네요. 5월도 좋고요. 금전운은 제가 봐서는 일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총 느낀 직감도 있어서 그걸 잘 활용하시고, 또 나를 약간은 좀 도와주는 분도 있고, 또 내가 책임져야 될 식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동물이라든지 책임감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천사님은. 그래서 그 어떤 책임감이 나를 금전운을 더 좋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내가 나가야 될 게, 내가 책임져야 될 어떤 고민돼야 되는 어떤 식구나 고민거리가 돈은 나가는 일들은 있지만, 나중에 그것을 지혜롭게 돈을 잘 쓰시게 되면 환산이 될 것 같아요. 그 상대가 나한테 직접적인 돈을 안 줘도 돈복을 우주님께서 주실 것 같네요. 자, 여기는 부모 자리예요. 부모님 중에 어머님이 나에게 좋은 조언이나 잔소리나 직언을 하시는 어떤 그 잔소리를 좋게 받아들이시래요.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 도움을 주시는 일이 있는 것 같네. 내년에 개인적으로 금전운이 괜찮은 날들은 6월 7월 8월 9월까지 괜찮고요. 그 다음에 2월 3월 그 다음에 12월 금전운 좋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녀가 없는 분은, 임신을 계획하는 분들은 내년에 임신 소식이 있고요. 자녀가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딸이라고 나오네요. 똑똑한 딸이래요. 제가 말을 빨리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성격이 급해서 또 빨리 말이 나오네요. 자, 여기는 건강자리예요. 건강자리에는 항상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잘 쓰시고요. 호흡기 관리를 잘 하시고요. 그리고 관절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부자리예요. 부부자리는 제가 봐서는 지금 이미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내가 여태까지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노력했는데도 답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란 생각이 들 때는 냉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그래도 너네 남편 같은 사람 없다, 너네 마누라 같은 사람 없다, 이런 말을 하신다면 조금 더 귀담아 들어보시고 노력을 해보시고, 여태까지 너무 지쳤거나 힘들었던 분들은 정리하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네요. 내년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말도 안 들리고 이별의 기운을 조금 가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부부분들에 대한 얘기고요. 연애운에 있어서는 호랑이띠는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분들이 있다면, 내년에는 서서히 가을, 겨울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 않은 분들은 그달은 좀 조심하시고요. 12월 달에는 내 스스로 좋은 일과 많은 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같이 올 것 같아요. 11월에는 답답한 감정이 많이 드시는 분들은 기도를 하러 가세요. 교회에 다니면 교회 가시고, 절에 다니시면 절에 가시고, 아무것도 안 믿으면 하늘을 보고, 아니면 내 자신이 일정한 시간을 두고 명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자기 전이든 시간을 딱 정해놓고 5분에서 10분 내지 짧은 시간을 하루를 늘 내가 어떤 게 좀 힘들었다, 어떤 게 스트레스였다, 어떤 부분 내가 부족하다, 무엇을 조금 더 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 천사님들 스스로 명상으로서 답을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12월은 상당히 또 희망적이고 또 좋은 어떤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12월에 과음은 조심하시고, 내년에는 빚이 있는 분들은 대출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아니면 대출을 다 갚게 되는 어떤 일들도 있고, 또 적금을 좀 많이 하실 수도 있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어떤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어서 내년 호랑이띠 분들은 한 해가 좋을 것 같네요. 자,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호랑이띠 분들은 과연 내년에는 중요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가 있나요? 낭비. 저도 틀리네요. 돈 낭비가 조금 저는 많았기 때문에 돈도 꼭 써야 될 때만 써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 낭비,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시간 하나하나를 너무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상당히 소중하게만 생각하신다면 그 시간을 아껴서 사용한다면 그걸 돈 버는 대로 생각하시고 아니면 내가 재테크의 수단으로 공부하는 데 또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그 시간조차도 돈으로 환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쓸데없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힘들었다면 그 에너지조차도 접고 잊어버리세요. 그 시간조차도 낭비라고 나오네요. 내년에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약간은 생각하시고 하나하나를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사시면 우리 천사님들한테 내년 한 해가 뜻깊고 행복한 한 해가 될 것 같거든요. 시간을 돈을 인격체로 생각하라고 했죠. 그때 김성 회장님이. 그래요. 제가 봐도 돈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돈이 더 붙어요. 돈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쓰면 돈이 저 사람은 돈을 줘도 쉽게 낭비하는 성격 때문에 돈 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는 나를 도와주는 어떤 할매신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너무 돈을 많이 도와줬는데 손님도 많이 보내줬는데 그 소중한 돈을 제가 좀 소중하게 간직하지 못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라고 약간 하셨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냥 살짝 던져진 말이 있었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천사님들도 올해 한 해 지금 12월에 영상을 듣게 되면 시간과 돈에 대한 낭비를 절대로 하지 맙시다. 그 말을 전달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한 장 더 볼까요? 한 장으로 또 심심하네. 안주함. 가끔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요. 내가 일하다 보면 옆에 있는 분들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좀 더 성장하는 모습들, 열심히 사는 모습들 보면 배울 게 있는 분들 많아요. 몸이 힘들다고 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죽어가는 식물들은 다시 살릴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할 건 포기하고 에너지를 다시 새로운 어떤 성장할 수 있는 나무에 물을 주시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있어서 여태까지 해왔던 일은 이제 답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전환점을 한번 가져보시고 새로운 어떤 원동력이 되는 나무를 돈나무를 키워보셔요. 또 옆에 바라다 보면 조언을 구해줄 수 있는 분들 있다면 찾아가 보시고 얘기를 들어보셔요. 어느 정도 호랑이띠 분들 1년 신수 괜찮네요. 기대해 볼 만하네요. 어떤 운이 와도 못 잡아먹으면 안 돼요. 노력에 의해서 운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 다들 성공하는 호랑이띠가 됩시다. 호랑이띠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천사님들. 2022년 신년 운세 어떨까? 신수 한번 보겠습니다. 토끼분들. 설토끼도 있고 24세 토끼도 있고 36세도 있고 48세, 60세, 72, 84세 토끼띠 중에 36세 토끼띠만 원래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볼까요? 그렇다고 너무 안 좋은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도 토끼띠 분들은 눈도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예쁘신 분들 참 많더라고요. 또 순수하고 애교도 있고 남자분들이라면 약간 이제 영민해요. 똑똑하신 분들 많고. 자, 1년이 12달이어서 12장을 뽑아보겠습니다. (1월달) (2월달)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 전문적으로 볼게요. 나이가 이제 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업운은 괜찮다고 나와요. 자, 여기가 직장자리고 1월이에요. 그리고 직장에서 조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직장생활 1, 2년 차 되면 토끼띠 분들이 99년생이 이제 내년 되면 24세거든요. 어느 정도 자기 직업을 하다 보면 이 길이 맞나 안 맞나 조금 생각이 나고 고민도 되고 더 배울 게 있는 곳에 가서 더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기운이 좋을까요? 묻는다면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라고 나오네요. 긍정카드는 뜹니다. 일단은. 그 다음 1월은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새로운 계획과 또 시작, 좀 설레임, 좋은 어떤 암시는 있고 1월 자체는. 2월에 여기가 인맥자리인데요. 작년과 올해 사이에서 때로는 내가 어떤 누군가를 좋게 봤는데 어떤 누군가 때문에 속상했던 감정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인맥이 있어서 내가 누군가 때문에 힘들었던 그 감정에서 벗어나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암시인 것 같고요. 2023년에는 인맥은 10월달인가 11월 이럴 때는 조금 마음을 관대하게 여유있게 가지시는 게 좋고요. 상대는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는 사고를 갖고 있다면 각자가 제가 이래 딱 보니까 좋은 사람도 그 사람이 많이 힘들고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어떤 시가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 실수를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을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좀 이해 감정을 가지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을 비우시고 포기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 이 사람은 굳이 애써서 많이 정신적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월달은 좋은 해의 그림이 얘가 부수입이란 자리도 되고요. 때로는 내가 3월에 어떤 전환점이 생기고 새로운 어떤 도약이 생기고 새 출발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이런 것 같아요. 3월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라든지 어른들 중에 하고 싶은데 이사 가면 좋을까요? 묻는다면 이사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월은 남자친구를 뭔가 만날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게 4월달인가 6월 사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토끼띠 중에 20대나 30대 사이요. 그띠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애에 대해서 고민되시는 10대, 20대, 30대 분들 한 번 정도는 둘과의 관계를 뭐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가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까 이런 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월에는 구설수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또 답답함이 살짝은 들어올 수 있어요. 남의 말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또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너무 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5월은 돈이 조금 나갈 수도 있고요. 토끼띠 분들은 내년에 돈 관리를 좀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불안한 자산에 돈 투자하시는 분, 그 부분을 좀 공부를 완벽하게 하고 조금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그쪽으로 조회가 있거나 잘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부모님 자리에 여기는 그리고 6월이고요. 우리 부모님은 좋으신 분인데 가끔 아버님 같으면 사람이 좋다 보면 집보다는 바깥의 일을 더 신경 쓰시고 사시는 성격이 있다면 아버지의 어떤 그 세계관이 사회성을 중요시하거나 밖에 사람들도 많이 만남으로써 또 즐거워하시는 성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 중에 술을 많이 드시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술은 조금 줄이시라고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월달은 개인적인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 대인관계 좋고요. 7월은 일복이 많거나 조금 피곤한 사건이 있거나 이럴 수 있고요. 여기는 형제 자리예요. 내 형제 중에 나랑 어릴 때 안 맞았던 형제가 가끔 나랑 좀 한 번씩 또 부딪히는 성격이 나타난다면 잔소리조로 말을 하지 마시고 대화를 좀 풀어보는 것도 좋고 대화를 해도 말을 안 듣는데요. 아예 막무가내요. 이런 분들은 하나는 말을 하지는 마세요. 내가 먼저 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달은 좋으네요. 어떤 내가 결심한 어떤 부분들이
열매를 얻게 되거나 아니면 다시 내가 뭘 할 계기가 생기거나 좋은 기회가 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대체적으로 우리 천사님들은 가끔 급하게 뭐 설치다가 부딪히거나 넘어질 뻔하거나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약주를 하시는 분들은 술 먹고 조금 분실이나 건망증 이런 거 조금 조심해야 되는 하반기에 겨울에 10월에서 12월 사이. 그리고 연인관계는 대비리 뜨네요. 2023년에는 예전에 끝났던 관계가 또다시 연락이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결혼말을 나왔다가 많이 싸우는 어떤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연인관계나 결혼관계에 있어서 조금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1월 달은 조금 내가 스스로 냉철해지려고 하고 현실적으로 조금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싶고 아닌 거는 조금 절단하거나 차단하거나 냉정해지려고 애쓰는 성격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11월, 12월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피곤한 달은 있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내가 한 단계 성장을 갈 수 있고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할 수 있는 어떤 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9월부터 조금 스트레스가 있다가 좀 참다가 10월, 11월, 12월에는 어떤 단호한 결정을 내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토끼띠 분들 36세가 되는 정묘생 87년생만 내년 한 해만 잘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다른 분들은 토끼띠 분들은 무난하신 것 같습니다. 호랑이띠의 토끼띠들은 뭔가 기죽는 거 아니에요. 좀 뭐든 하기차게 과감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미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어떤 판단에 맡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조금 소극적인 자세로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도 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마디 덜 하고 참을 수 있는 건 내가 더 참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끼띠 분들은 도움을 메시지가 과연 올해 2022년 호랑이 때는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도움말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소문은 구설수에 말리지 않도록 사람들과의 어떤 잡담이나 남의 말 많이 옮기는 사람 주변에 있지 마시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또 때로는 저거는 내가 그 사람을 오해해서 판단해서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다면 남의 말 듣고 그 사람을 잘못 평가하고 나중 되니까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 아니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또 남의 말 듣고 잘못된 생각으로 그 사람을 편견을 갖고 그 사람한테 섭섭하게 대한 거 있다면 조금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 좀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나도 내 스스로 나는 내가 반듯하게 FM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은 자 가식적인 것 같아 라고 또 운이 안 좋을 때는 오해도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내가 안 그러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신년 운세에 특별히 따로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상담 예약하시고 상담 의뢰하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내년 호랑이띠가 들삼재 삼재가 들어온다. 호랑이띠, 토끼띠에 용띠에까지는 3년을 조심하라고 해서 삼재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봐서는 용띠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내년은 용띠 분들이 59살 용띠는 대길이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띠가. 그래서 삼재라고 무당집에 가면 삼재 부적을 하라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용띠들은 상상의 동물이어서 똑똑하고 상상력이 충만하고 늘 생각이 많고 어떤 꿈을 펼치려는 에너지가 많고 욕심은 조금 없다가도 나중에 기회가 딱 오면 상상도 못하는 기하급수적인 욕심도 있어서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호랑이 때는 어떤가 신년 운세를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삼재 걱정하지 마세요. 1월이고 직장자리 2월 인맥 3월 부수의 3월 4월 전체 나의 기운 5월은 금전자리입니다. 6월은 부모자리 부모 형제 친구 자리 그 다음에 건강자리 그 다음에
연애 결혼 자리, 그 다음에 유산 자리, 여기는 학업운 자리예요. 자, 와우, 용띠분들 내년에 한 해 좋은 한 해네요. 태양은 내가 준비했던 어떤 결과물이 합격으로 보상할 수 있는 운이에요. 공무원 공부들 하시는 분들 있다면 합격률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공기업으로 옮기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예체능으로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을 때 희망이 보여요. 그리고 내년에는 긍정의 어떤 해기 때문에 잘 한 해를 지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0대의 어떤 용띠 분들, 학생들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성적 올라간대. 학원생들 조금 잘 인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대는 취업 준비를 위해서 고심하고 고민하는 시기네요. 그래서 학교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스펙 자격증 따는 것 꼭 염두에 두세요. 30대 같으면 결혼할 어떤 시기에 걸린 분들은 내년에 결혼도 가능할 것 같네요. 40대는 어떨까요? 40대는 운이 대체로 좋은 분들이 많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건강 체크 좀 하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50대 분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전환점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걸 체크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직장인과 1월 달에는 어느 정도 계획과 생각이 다져지는 시기고, 그리고 우리 천사님들은 꼼꼼하고 또 보이지 않게끔 생각이 많고 신중한 성향이 좀 많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것 같네요. 괜찮아요. 1월달 좋고, 직장 전문성 직종이 맞다고 나와요. 여자분 같으면 병원이나 디자인이나 좀 정신적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전문성 직업, 선생님 소리 듣는 직업들 좋고요. 인맥이라든지 이 부분은 사람 때문에 한 번씩 힘들었어요. 사람 잘 안 믿게 돼요. 이런 성향을 경험했던 분들은 조금 가리면서 만나는 것도 한 해도 그런 것 같네요. 3월달은 달 카드는 갈등, 신난, 어수선함이 약간은 있을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1월달, 2월달에 계획과 생각과 결정을 잘 하셔놓으면 이때 그런 게 오진 않겠죠. 그러면 남자가 조금 2월, 3월 사이에 유혹과 어떤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이 선택은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4월달이면서 전반적인 나의 기운은 우리 용띠분들은 상당히 좋은 한 해가 또 4월 또 5월달에 6월달에 준비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성적이라든지 자격증 따야 되시는 분들은 이때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사, 이동, 변동하시는 분도 다 좋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은요, 아버님이 좋으신 분 같고 엄마가 나를 많이 좋아하지만 잔소리를 좀 많이 하셔서 피곤하신 분들 있을 수는 있고요. 그리고 금전운은 좋아요. 5월달 요 자체는 5월도 되고 금전운도 되고, 5월에는 부모님께 내가 따로 선물을 만들어 드리거나 꽃을 선물해 주거나 만들어 주시거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올해 한 해는 나의 가족을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싶거나 매장을 갖고 싶은 분 있다면 봄, 여름 사이에 위치 좋은 데 있으면 눈여겨보시고 해도 나쁘지 않은 그림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 다음에 형제는 서로가 나중에는 어릴 때는 좀 이렇게 안 맞는 성격, 자고는 나하고는 형제지만 같은 배에서 태어나도 달라. 그런 형제가 있다면 나중 되면 괜찮고, 쟤는 형제가 별로 없어요. 형제 우애가 좀 그래요 라고 여러분 느끼시는 분들은 동물을 키워도 나중에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외국을 나가고 싶거나 해외 나가도 괜찮을까요? 고민되시는 분들은 제가 봐서는 나쁘지 않은 그림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변화, 이동 다 좋아 보이고, 용띠분들은 내년에 한 해는 좀 가감한 어떤 진행, 계획된 어떤 일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은 혈액순환이나 좀 집안에 허리나 관절, 신경통이 있는 분들은 그런 데 좀 약하실 수도 있고, 애인이 있는 분들은 내년에 9월달 운세 다툼수 좀 조심하라고 나와요. 9월달, 그 다음에 2, 3월달 이런 달들. 그리고 여기가 연애 자리라서
꾸준하게 오래 만났던 분들은 계속 만나시는 거 괜찮고, 그 사람도 건면성실하고 사람 좋고 꼼꼼하고 생각 깊고 또 배려심도 있고 또 소심한 세심한 성격도 가끔 있기 때문에 안 맞을 때도 한 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고 있는 분은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잘 만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9월달에 어떤 변수가 조금 있을까 싶어서 이때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11월, 12월은 뭐 한 해가 마무리 잘하는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여기가 학업은 자리예요. 학업운에 있어서 뭐 장학금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공부를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계획을 잘 해보셔요. 언어도 상관없어요. 외국어. 용띠분들은 내년 한 해 전반적으로 다 상관없는 해네요. 좋은 해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자녀를 계획하시는 분도 임신 가능해요. 그게 몇 월달일까요? 묻는다면 임신 카드로 보이는 카드가 뭐 6월도 되고 4월도 되고 그 다음에 11월도 됩니다. 임신 가능 달. 자, 그 다음에 내년에 도움말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내년에 신비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려나 봐. 우리 용띠분들은 뭔가 간절한 게 있으면 간절하게 기도해 보셔요. 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거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요즘은 혀가 꼬이네. 아까 금방 말을 또 너무 빠르게 썼네요. 자, 볼게요. 또 어떤 메시지가 도움이 될까요? 섬김이 드네요. 사랑하는 가족 중에 외롭고 또 나의 엄마가 갱년기 증상처럼 우울해하시거나 이러면 챙겨드리세요. 엄마 내가 있잖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챙겨줄게. 걱정하지 마.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엄마한테는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뭘 배우는 곳에서 은사님 중에 좀 나를 정말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 있으면 많이 섬기는 어떤 존경해주는 어떤 감정으로 그분의 말을 잘 따라서 가시다 보면 좋은 일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용띠분들 2022년 호랑이 때 좋은 일만 또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뱀띠 신년 운세 한번 보겠습니다. 1년이 12달에서 12장 뽑습니다. 여기가 1월이고 직장자리에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반적인 기운. 저는 유튜브는 정방향으로 다 돌려서 해석할게요. 남들보다는 기회의 조건이 많아서 그 조건을 잘 준비하고 계셔야 되겠죠. 코인, 펜타클은 돈이에요. 하늘에서 큰 돈이 주는 것처럼 우리가 꿈에서 큰 보석을 내 손안에 쥐거나 가슴에 들어오면 그 집안의 경사나 내가 돈 벌 그런 행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길몽이라 하잖아요. 우리 뱀띠분들 만약에 자녀를 약간은 임신하고 싶은 분들은 보석 같은 자식을 볼 수 있어서 임신 기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대해 보시고요. 임신 카드에 해당하는 분 카드는 지금은 많이는 없는데 지금 8월달, 7월달 여름에 약간 임신을 조금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때 좋은 자녀를 놓을 확률이 높아요. 자녀를 가질 기회가 높고요. 자, 1월달은 금전자리고요. 한 해에 있어서 금전운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호봉이 좀 금전이 좋아지는 쪽으로 갈 것이고, 자기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업은 괜찮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인맥은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연한 계기 어떤 사람을 알았는데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얘기를 대화를 해주시는 분들을 접하실 수 있고 그분의 말을 좀 많이 잘 들어보셔요. 재테크가 되는 어떤 정보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 정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많이 들어보시고요. 자, 여기는 3월 부수입자리인데 부수입을 크게 바라시는 성격은 아닌데 부수입은 내년에 크게 있는 거는 아니고 돈이 잠겼던 게 나올까요? 라고 고민되시는 분은 올해 여름부터 가을, 겨울엔 다 풀릴 것 같아요. 라고 볼게요. 2022년 호랑이띠에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선택장애가 좀 있을 수 있는 운이에요.
선택장애라면 뭐 일에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새로운 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을 약간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죠. 실제로 우리는 그 어떤 과정에 있어서 선택장애가 있다면 어느 정도 주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사람한테 상담을 받거나 얘기를 약간 해보시거나, 그리고 가장 답답할 때는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학 상담, 전화 상담 의뢰하셔도 좋고요. 5월에 6월에는 혹시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5월, 6월 이때 돈이 묶이는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때 코인 같은 거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불로소득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봐서 연말이라든지 여름 정도에서 가을 가는 계절, 8, 9월 되는 계절이나 12월 좋을 것 같아요. 금전운 자체는. 그 다음에 부모님은 떨어져 살고 싶은 분들은 떨어져 사는 게 좋고요. 너무 어린 나이에 이 영상을 보면 또 떨어져 사는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8월 달 뭐 애인 없는 분들은 애인 생길 수 있는 달이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성장하는 달이 9월 달, 10월 달인 것 같고요. 건강한 나는 하루 종일 서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혈액순환 조금 있을 수 있고, 뒷목하고 손목 관절 조금 조심하시고, 치아에 돈 들어가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사랑은 조금은 내가 예전에 과거에 힘들었던 연애를 해보셨던 분들은 조금은 힘든 사랑 하기 싫으면 내가 누군가를 시작할 때 인연을 잘 맺으셔야 됩니다. 보통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30대는 가능할 것 같고요. 20대는 별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2001년생 뱀띠가 내년 되면 22살이 돼요. 그 뱀띠만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나머지 띠는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긴 한데, 뱀띠들. 자, 보겠습니다. 남자들 외모나 이미지나 스타일 보고 좋아하는 거 하지 마시라고 체크하라네. 우리 2001년생 뱀띠분들. 50대 뱀띠들은 몸이 안 좋았던 분들은 회복할 것 같고 좋아지실 것 같고요. 그래도 건강을 조금 많이 체크하세요. 50대는. 30대 분들은 결혼 이런 거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기회를 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11월에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있다면 10월, 11월에 피곤한 사건 그만두고 싶어라는 생각이 약간 들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평정심을 잘 가지시고,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그 고민이 되는 달에는 이 자리에서 상황이 한 반년 이상이 넘었다면, 바뀐 게 잘 없었다면 내 스스로가 뭐가 문제인지 깨달으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자리를 옮기시는 게 조금 나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 다음에 12월 달은 괜찮아요. 우리 천사님들은 내년에는 선택장애에서 벗어나시고 그 해결 방법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뭐가 옳고 그름, 냉정한 부분은 냉정하게 조금 자를 건 자르고 아닌 건 아니고 조금은 자기 자신한테 냉철해지기를 바랄게요. 답 없는 고민에서 자꾸 헤매지 마세요. 자,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우리 천사님들 호랑이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뭔가 잘 되기 위해서 1월달에 다이어리를 사서, 아니면 10월 말에 지금 현재 요번 달부터 다이어리를 사시든지 휴대폰 메모장에다가 아니면 하나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많이 적어보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좋은 책도 많이 읽고 좋은 유튜브도 많이 들으시고 그러시면 한 해가 나중에 큰 열매를 얻고 보석처럼 빛날 어떤 삶을 한 해를 잘 사실 것 같습니다. 우리 천사님들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